존경하는 예결위원장 박정영 의원님, 그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생하시는 국무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한두 총님, 뉴라이트가 뭡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뉴 레프트라는 얘기에 대해서도 잘 모르기 때문에요. 큰일입니다. 총리는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르면서 또 대통령께는 또 뉴라이트가 뭔지 알려드린 적이 없겠네요. 뉴라이트 논란이 이렇게 떠들썩한데 대통령은 8월 29일 날 기자회견에서 또 방송 카메라 앞에 나와서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뉴라이트가 뭔지 쫙 나옵니다. 총리님, 대통령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총리가 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그 인터넷에 나오는 그 뉴라이트 개념이 다 맞는 건가요? 예를 들면은 일본에 대해서 친일이다 그런 데피니션이 맞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전 국민이 보는 카메라 앞에서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른다는 말을 하게 합니까?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일반 국민들에게도 뉴라이트가 뭔지는 상식에 가까운 것입니다. 많은 합리적인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합리적인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쉬운다고 강변하고 한다고 되는지는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이런 이념적인 이슈를 가지고 행정부와 정치권이 이렇게 논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아주 소수의 의견만 보는 것 같습니다. 소위 보수라고 하는 진영에서 배출된 대통령이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르고 이래서 국가는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국가를 이렇게 운영하니 친일 매국 행위를 하는 자들이 국가 주요 보직으로 가고 활개를 치는 겁니다. 그것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총리에게도 큰 책임이 있는 겁니다. PPT 좀 띄워주십시오. 예. 총리님, 저 문구는 어디서 나오는 문구입니까? 당연히 저거는 헌법 전문에 예, 나오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 제일 첫 줄에 쓰여진 말입니다. 저게 뉴라이트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분명하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개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게 뉴라이트에 대한 개념인가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개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뉴라이트들은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고 호도하고 우리 선조들이 일본 국적이라고 망언을 내뱉습니다. 뉴라이트들의 친일 매국적인 주장은 팩트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당시 조선인은 일본의 국적법 적용도 받지 않았습니다.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르는 대통령이 이런 걸 알 턱이었겠죠. 또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이런 반헌법적인 친일 매국 뉴라이트들을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장관을 시킨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월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정부 인사원칙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선조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국가에 충성한다는 것입니까? 제 눈에는 일본이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나라를 버리고 일본의 편에 설 사람들로 보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친일파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나라를 뺏겼는데 일본의 빌부터 동포를 죽이고 개인의 이숙만 챙긴 사람들 아닙니까? 대통령이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르니까 저런 인사들이 충성심이 있다고 속은 겁니다. 그럼 그걸 총리가 바로 잡아야 줬어야죠. 직무유기 아닙니까? 저는 뉴라이트를 모르기 때문에 뉴 레프트도 모릅니다. 참 자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네, 그 위성건 의원님도 지금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중간에 말씀하시지 마시고 나중에 네. 질의하세요. 네. 질의 시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국민이 판단하실 거니까 의원님은 김문수
김문수 노동부 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 김문수 장관은 일제치하에서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어디 국적입니까? 의원님 생각에는 일본 국적이 아니면 어디 국적입니까? 그럼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선조들이 충성해서 지켜야 할 조국은 어디입니까? 일본입니까? 아니 송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들고 달고 베를린에 출전을 했다고 해서 그러면 장관의 논리대로라면 송기정 선수도 그럼 잘못된 겁니까? 장관의 논리대로라면 국적이 일본인데 조국도 당연히 일본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일본 조국을 위해 싸웠던 조선인 독립군들은 반국가 세력입니까? 일본에 서서 한국 그 독립운동 하신 분들은 김문수 장관이 말에 의하면 아니죠. 일제치하 우리 선조의 조국은 일본이 됩니다. 즉 친일파들은 조국을 위해 충성을 다했던 송기정 사람이고 선수가 또 친일파입니까? 목숨 바쳐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은 반국가 세력이 됩니다.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뉴라이트들은 김구 선생님을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장관은 인천 모 교회에서 강연하면서 1919년은 일제 식민지 시대인데 무슨 나라가 있느냐 이런 말씀하신 적 있죠? 그렇습니다. 국가로서는 존재하지 않고 예, PPT 한번 더 임시정부입니다. 띄워주십시오. 예,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알죠. 예. 임시정부지 그게 국가가 아닙니다. 노무동부 장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일본 사도강산, 군함도 등에서 일한 조선인들은 자발적으로 돈 벌러 간 노동자들입니까? 아니면 강제로 끌려간 노예들입니까? 대답 아니 노동부 장관. 저한테 물으십니까? 그럼 지금 노동부 장관 질의하고 있습니다. 예. 서도광산 부분은 그건 이제 저는 공부를 안 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장관은 지금 사도강산에 군함도에 강제로 끌려가 임금도 못 받고 일하다가 조국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불기의 기억이 된 수많은 영혼들을 일본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은 전부 밝혀내야 되는데 장관 말대로라면 한국이 일본에 배상을 하라 마라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은 일본에 대한 내정 간섭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김문수 장관님은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실관계에 대한 것은 확인을 해야 돼. 제가 지금 모든 사실관계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제시대 때 우리 송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했다고 해서 매국노가 아니고 애국자죠. 정말 큰 문제입니다. 저는 김문수 장관을 비롯한 이런 뉴라이트들의 행태는 우리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생각이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보통을 개성한다. 이것을 부정하는 행위는 명백한 형법 91조 국헌 문란에 해당합니다. 공부 좀 하세요. 국적법을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잠깐만요. 그 시간 좀 멈춰주세요. 위성권 의원께서 그 질의자의 시간에 갑자기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시간 없고 말씀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부 측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종합정책 질의는 위원회 개인의 질의가 아니고 국민을 대표해서 질의하시는 겁니다. 오늘 출석하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께서는 국민께 답변 드린다는 생각으로 정중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라이트들은 우리의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개석을 부정하고 있고 대통령을 속여 국가기관의 장으로 취임하여 기관이 능히 해야 할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이러니 국헌문란이 되는 것이고 이는 내란의 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김문수 장관은 이전에도 불법적으로 국회에 침입을 하려다가 그 주동자로서 처벌을 받은 전례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김문수 장관이 대한민국 노동부 장관이라는 막중한 위치에서 일본을 위해 어떤 친일 행위를 벌일지 매우 우려가 됩니다. 말씀을 삼가하십시오. 잘못된 친일 역사관으로 헌법 정신을 모욕한 김문수 씨를 대한민국 노동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시길 권하고요. 내려오지 않으면 국회에서 내려오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결에서 질문할 사항이죠.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철학이 잘못되었으니까 예산이 잘못 집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확한 질문이죠. 의원 간 질의를 하지 마시고 정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외교부 장관 조태열 장관님 계십니까? 아, 부장관입니까? 예, 차관입니다. 예. 대통령실 김태호 안보실장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사도강산 유네스코 등재 협상을 담당했던 외교부 김영재 대사도 저희 방에 와서 보고를 해서 마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서로 협상 과정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일본하고 우리 김영재 대사하고 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제발 서로 국내 협상 결과를 두고 국내에 가서 광인 홍보를 해서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자라고 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강산 유네스코 등재를 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서로 자국에 가서 홍보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외교부는 사도강산 유네스코 등재를 은폐하고 싶었던 겁니까? 그래서 등재 하루 전날이 되어서야 보도자료를 낸 것이고요. 등재 사실이 알려지면 국회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반발할 테니 그것을 보고 마음 아파할 일본을 지켜주고 싶었던 겁니까? 김태호 실장이나 외교부나 모두 한 통속입니다. 사용한 단어까지 비슷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제가 8월 15일 날 사도강산에 다녀왔습니다. 사도강산에 가면서 군함도 유네스코 등재된 일본 산업정보센터도 갔다 왔습니다. 그 군함도 가니까 우리 한국 노동자들의 강제성도 적시됐을 뿐만 아니라 하루에 30명 이상 가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10명 이상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국회의원이 가서 보니까 사진도 못 찍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관람온 일본 사람들에게 거기에 있는 글들을 좀 제가 일본말로 적어달라 그래서 그렇게 나와서 번역을 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시기에 한국 국민은 일본 국민이었다. 그래서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독립기념관장 하신 분의 말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김문수 장관의 말씀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 말이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아, 이분들이 여기 왔다 갔나 궁금했습니다. 정말로 통탄했습니다. 외부 차관님, 전시물 어디에 군함도도 그렇고 사도강산에도 그렇고 조선인 강제 동원 사실이 어디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가보셨습니까?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등재되었다 했죠. 예. 없었습니다. 한 군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시 사도강산에서 조선인 노동자들이 사용했다고 추정하는 나무도시락 하나가 한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전시관도 유네스코 등재된 사도강산 범위에서 2km 벗어난 지역에 향토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가보니까 3층인데 1층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2층은 텅 비어 있습니다. 3층 제일 구석에 6병 남짓 한 곳에 전시를 해놨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죠. 과거사를 부정하고 있는 그런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또 오히려 그 당시에 그 6배 전시된 거 보니까 임금과 담배를 지급한 것으로 징용을 정당화하고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선인 강제 노동자가 일하던 경도는 공사 중이라고 방문도 못하게 해놨습니다. 지금 가볼 수 있는 경도는 조선인 노동자와는 관련이 없는 시설입니다. 외교부가 이렇게 협상을 하고 사도강산을 유네스코에 등재시켜 줬는데 이제 이거 돌이킬 수도 없는데 외교부 장관 것은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일본 입장에서 사도강산은 그냥 관광지입니다. 홍보 수단으로 유네스코 등재시켜서 관광객 유치하고 돈 벌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고통스럽게 노예처럼 일하고 죽어갔던 잔혹한 역사의 현장이
가해자에 은폐되고 일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그것에 동조해 줬습니다. 조상들에게 참 부끄럽습니다. 후손들이 그것도 국가가 직접 나서 일본의 역사 왜곡에 동참하고 일본 국적이 맞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고위공직자 되고 얼마나 개탄스럽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살아가야 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송기정 선수가 가슴에 일장기를 달고 뛰었다고 해서 일본 국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송기정 선수는 시상식에서 일장기가 올라가는 걸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한 자신의 모국은 대한민국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인 우리 정부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공직자도 헌법을 부정하고 헌법을 무너뜨려 한다면 그 또한 국헌 문란 행위입니다. 대통령이라 해서 모든 것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분명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윤석열 정부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정부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엄청난 재정적 자원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참패했습니다. 2023년 부산 엑스포 유치에 정부 예산 3,208억 원, 2022년에 2,516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총 5,744억 원이 투입된 것입니다. 5,744억 원, 언론이 정부 부처마다 정부 공개 청구해서 얻은 추정치입니다. 이 금액이 맞습니까, 총리? 제가 그 5,744억에 대한 정확한 그 내역은 혹시 허용해 주신다면 외교부 차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180개국에 대한 전면적인 외교전을 했습니다. 답변을 주세요. 대통령도 정상회담을 거의 100번 가까운 그런 정상회담을 하셨고요. 예산을 엉터리로 썼으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저도 해외를 다녔고요. 그러니까 지금 썼다는 거는 5,744억이 아마 제가 금액이 맞습니까? 보기에는 아마 우리 ODA를 그런 저는 국가들하고 ODA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십시오. 저는 실제 정부 부처와 대통령실이 사용한 예산을 모두 더한다면 이를 훨씬 초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산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아직도 엑스포 유치에 정확히 얼마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총리께서 엑스포 유치에 쓰인 정부 총예산과 그 사용처를 상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선 첫째로 엑스포라는 그 목적을 향해서 전혀 우리가 안 하려고 했던 거를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자면 그 나라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한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게 아마 우리 경쟁국하고 좀 많은 차이가 있지 않나 싶고요. 2023년 예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정부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사용한 예산의 규모와 상세 내역을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런 일종의 환심을 사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쓴 것은 없습니다. 그 규모와 상세 내역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거는 일반적인 우리의 ODA 예산. ODA는 다른 문제입니다. 아니, ODA에서 우리가 그런 나라들하고 새로운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를 들면 총리 말씀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협력 사업을 하자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었고요. 정말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로서.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예산은 우리 정부의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정부가 잘못해서 귀중한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써놓고 어디에 썼는지 밝히지 않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하는 것 아닙니까? 국회에서 제대로 검증이라도 받은 적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국정조작감입니다. 이것이.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국회에서도 호주 2030년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투표에서 한국이 받은 표는 몇 표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29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표는 몇 표를 얻었습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한
40표쯤. 119표입니다. 예. 대한민국은 단 29표를 얻었습니다. 엑스포 유치에 들어간 예산이 5,744억이 맞다면 그거는 한 표당 198억짜리 예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큰 잘못이고요. 저희는 180개 국가와 새로운 외교 관계를 민, 관, 언론 전부 다 총력전을 해가지고 한 겁니다. 물론 총력전을 폈는데 엑스포 총력표를 펴서 결과가 엑스포- 29표를 얻었지 않습니까? 엑스포 그래서 한 유치- 표당 엑스포 198억짜리 예산을 유치라는 집행했다는 겁니다. 결과를 못 얻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께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외교적인 자산을 저희가 축적했다. 저희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외교 참사에 예산을 잘못 집행한 것입니다. 그 이거는 내역을 이거는 우리 ODA 예산을 쓴 겁니다. ODA. 그런 엑스포만을 위해서 쓴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아닙니다. ODA 그 여러 나라들 아프리카, 중남미 이런 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자료를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ODA 예산하고 같습니다. 네. ODA 프로젝트가 일부 국가들하고 포함됐겠죠. 그거는 우리가 엑스포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종합 정책 네. 아니 지금 말씀하신 마치 엑스포만을 위해서 무슨 별도 무슨 네. 예산을 해가지고 뭘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의원님께서 그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강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